우주의 법칙을 탐구한 한 인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생애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9년 3월 14일, 독일 울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차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년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을 늦게 배워 느린 아이로 불렸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나침반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음악 또한 그의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 연주는 그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지식한 교육 방식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규칙과 암기 중심의 학습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만큼은 그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학문을 탐구하며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학교 체계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베른의 특허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여가 시간에 물리학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의 물리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으며 이 시기에 세상을 바꿀 위대한 논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1905년 그는 단 1년 동안 4개의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광전 효과 이론,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 EMC 제곱,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 그가 발표한 이론들은 혁명 그 자체였으며 이 한 해는 과학의 기적의 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광전 효과는 빛이 물질의 표면에 입사했을 때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20세기 초 물리학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양자역학과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속 등의 물질의 특정한 파장의 빛이 조사되면 그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빛은 입자성을 가진 광자로 설명되며 각 광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서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합니다. 만약 광자의 에너지가 물질의 일함수보다 크다면 광전 효과가 발생하고 전자가 방출됩니다. 빛의 세기는 방출된 전자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무관합니다. 빛의 진동수가 일함수에 미달할 경우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빛의 입자설을 제안하며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해결한 중요한 업적입니다.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는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광전 효과는 태양전지, 광센서, 전자현미경 등 다양한 기술적 응용의 기초가 됩니다. 방정식 EMC 제곱. 이 공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게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에너지는 질량의 한 형태입니다. 작은 양의 질량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원자력과 같은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발전 등에서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핵분열 또는 핵융합 반응 중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입자가 충돌할 때 질량이 소멸되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또한 별의 핵융합, 블랙홀의 형성, 초신성 폭발 등에서 이 공식이 작용합니다. 이 방정식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 중 하나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성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빛의 속도와 관찰자 간의 상대적 운동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뉴턴 역학의 한계를 극복하며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첫째,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합니다. 즉, 특정한 절대적 기준계는 없으며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운동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적용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GPS 위성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므로 시간 지연과 관련된 상대론적 효과를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주선의 속도가 빛에 가까울수록 우주선 내부에서의 시간은 외부 기준으로 볼 때 더 천천히 흐릅니다. 시간 지연 효과는 고속 우주여행에서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입자 가속기를 통해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입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이 증가하고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로 설명합니다. 이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뜻하며 핵에너지의 원리로 응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이를 확장하여 중력과 가속 운동을 포함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바꾼 혁신적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과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1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자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로서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핵무기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알렸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 의해 먼저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전쟁 후 그는 핵무기와 군비 경쟁에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핵무기의 사용을 막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단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통일장 이론을 탐구하며 우주의 근본 법칙을 찾는 데 바쳐졌습니다. 비록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업적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955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들은 여전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